네, 현재 시간 2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코스닥이 1%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특히 그 안에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급격히 위축된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726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시총 상위 안에서 잘 버텨줬던 알테오젠도 현 구간은 1%대 하락을,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가 오늘 찰실한 매도 물량 좀 나옵니다. 4% 넘게 하락한 12만 5,400원까지 밀리면서 그 젠백스 여파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 그리고 여기다 이탈행렬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커지는 오후장, 어떤 이슈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정민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오후에 또다시 시장이 좀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전장도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오후장 들어서 특히나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서도 코스닥이 유독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바이오 섹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어쨌든 오전 중에 젠백스가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일단 시황 자체가 좀 망가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버티던 다른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는 낙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퓨처캠이나 아니면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도 점점점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오전장만 하더라도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들처럼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오늘 시황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모습들이 강해졌었는데, 오후장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부터는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긴 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좀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테슬라의 1조 원대 이 SSD 투자 소식에 따라서 SSD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에이직랜드 등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테슬라가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죠. 그러므로 인해서 테슬라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아모그린텍 등 테슬라 관련주들도 뜨거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장의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개별 종목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은 장중에 147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오늘도 또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좀 윗꼬리가 달린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SK하이닉스, 테슬라와 맞손 잡는다고 합니다. AI 칩 이야기하면서 어제도 화제가 됐던 ESSD가 오늘도 뜨거운데요. 그 안에서의 종목들 발굴해 보도록 하죠. 먼저 고려아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123만 9천 원, 현재 구간에서는 10%가량의 상승만 유지하고 있고요. 윗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사실 처음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오르는 배경에는 이 공개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이제 예측하기로는 명품과 MBK 측이 38.47%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려아연은 최근에 베인캐피탈의 지분까지 합쳐도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36.49%의 지분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아연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 이런 영풍 MBK 측이나 고려아연이 서로 이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커졌던 거죠. 그 공개 매수 가격도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40만, 50만 선에 있었던 주가가 80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영풍과 MBK 공개 매수가 마감한 날에는 주가 79만 3천 원, 그 외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마감된 날에는 87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개 매수가 마감된 다음 날에 고려아연이 이 시총이 큰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113만 8천 원을 뚫어냈고요. 오늘 장에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 속에 140만 선까지 올랐던 거였죠. 왜 공개 매수가 끝이 난 이후에 더 올랐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정민 이사님, 네. 이 구간에 갑자기 장내 매수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개 매수를 해도 서로 이길 만큼의 지분 확보가 안 돼 있으니 그러면 이제 직접 사야 되는 거 그쵸.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폭발적인 상승, 오늘도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여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독 기사가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본부장 직급 이상이신 분들이 이제 그 고려아연의 그
매수를 이제 장내에 지금 하고 있다라는 또 속보가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돼서 투심이 지속적으로 좀 자극을 받고 있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를 비롯해서 기타 금융 쪽에서도 현재 순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싸움을 좀 부추기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아래든 위로든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가를 재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호재성 뉴스가 되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양측 모두 다 얼추 한 796만 주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알려지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에 남아있는 주식이 지금 현재 52만 주입니다. 그래서 52만 주를 어느 쪽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갈지를 지금 현재 시장은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과 영풍 정밀이 오전장에는 이제 커플링되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풍 정밀에서는 지금 현재 매도세가 강하게 지금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25%대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15%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만 50%의 등락폭을 보일 정도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등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정민 이사가 지금 고려아연을 갖고 있다면, 갖고 있는 주주라면 현 구간에서는 매도하시겠어요? 아니면 또 주말 기다려 보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주말을 기다려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저는 굉장히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그 싸움이 붙었을 때는요. 특히나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가족 간의 싸움인지 또는 전혀 이제 다른 남남 간의 싸움인지를 항상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싸움 같은 경우에는 극단으로 치달게 되면 결국에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는 되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완전 남들끼리 싸우는 경우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보유자라면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이미 하셨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가족 간의 싸움은 어느 정도 결국 교통 정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한미그룹주도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쵸. 어제장의 주가 분위기가 또 요동쳤었죠. 근데 이들은 가족 간의 싸움이죠. 네, 맞습니다. 한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네. 한미 사이언스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투자자분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왕자의 전쟁을 비롯해서 재벌들도 다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결국에 가족 간의 싸움은 극단으로 치닫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교통정리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판별해서 이제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미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매수세가 그렇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많이 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미 사이언스 주총은 11월 28일 날 네. 열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은 12월 19일 날 주총이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춰서 일정 매매를 어느 정도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이 되시는 분들은 한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건 괜찮겠지만 이렇게 가족 간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은 교통정리가 좀 빠르게 될 수 있기에 다른 경영권 분쟁 이슈와 관련해서는 주가 반응이라던가 상승폭이 좀 더딘 한미그룹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족 간에 전혀 연관이 없는 이 티웨이 쪽은 어떨까 보시죠. 지금 티웨이 항공의 지분율을 보면요.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 측이 29.74%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대명소노그룹은 26.77%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와 자기 주식까지 다 포함을 해도 아직까지는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이 갖고 있는 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대명 측은 2대 주주죠. 그런데 왜 벌써 여기를 걱정하면서 티웨이 그룹주를 사느냐? 이 밑으로 보실까요? 지금 대명소노그룹의 서준혁 회장이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는 대표주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프랑스 파리 등 해외 호텔을 2곳이나 인수했고요. 여기에 KB의 프로농구팀도 창단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이마 지분을 확보하며 2대 주주로 각각 등극을 하면서 대명소노그룹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기업 공시 집단에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명소노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 지금 티웨이를 향해서
뭐 가져갈 생각은 없다라고 말은 하고 있긴 한데 벌써 시장에서는 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서준혁 회장이라면 이대주주에 그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움직이던데 네. 여기는 참 잠잠한 뉴스와는 달리 주가가 뜨겁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 두세 달 전부터 사실 여의도에서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게 오너가 어느 정도 의중을 비치면은 실무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보러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미리 좀 새어나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지 지금 현재 그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율 차이가 3%밖에 나지 않죠. 제가 오너여도 당연히 욕심을 부릴 만한 상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TA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와 합병함에 있어서 유럽 노선도 가져올 정도로 지금 현재 LCC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탐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도 이런 그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꿈틀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염려하는 부분, 특히나 싸움을 더 부추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성 자산의 차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금성 자산이 알려진 게 79조 원 정도 동원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2,083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2대 주주가 훨씬 지금 현재 동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다 보니까 겨우 3% 정도의 지분율 차이라면은 당연히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소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지금 에어프리마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항공 쪽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세를 확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느끼고 있다 보니 TA 항공과 그다음에 TA 홀딩스가 오늘 주가가 이렇게 뜨겁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티웨이는 안 싸우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더 난리인 것 같다. 지금 흥정을 개인 투자자들이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앞서 저희 이야기했을 때 처음 고려하여는 이정미 이사님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난 더 가져가겠다라는 의견 주셨잖아요. 네. 이 티웨이 그룹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TA 항공 보유주라면은 저는 일정 부분 다시 팔아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 표면적으로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아예 이제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더욱더 싸움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한번 상승을 했다가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슈에 어느 정도 주목도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같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은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눌리는 구간에서 좀 샀다가 이런 식으로 자금 회전을 차라리 빨리 하시는 게 예수금을 불리는 데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TA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해보자라고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영권과 관련해서 또 다음 분쟁 후보는 누가 있지 벌써 그렇죠. 시장에서는 찾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정미 이사님도 들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네, 뭐 최근에 워낙 거론되는 종목들이 많죠. 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호재성 뉴스를 찾다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된 쪽에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어쨌든지 소액 주주와 그 다음에 대주주 간에 이제 좀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와 이제 분쟁을 하는 회사로 대표적으로는 호전 실업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DI 동일, 그 다음에 대호 AL, 그 다음에 한 이 정도가 된다라고 시청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호전 실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가능 이익이 1,120억 원, 그 다음에 유동 가능 현금이 679억 원 정도 현재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워낙 회사가 이런 식으로 현금성 자산을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주총을 소집해가지고 반격에 나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DI 동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추세를 따라서 상법 개정안도 빨리 좀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경영권 분쟁 그 안에 놓여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고요. 지금 고려아연과 그리고 티웨이 그룹주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또 뉴스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와 테슬라의 맞선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다행히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0만 원 선을 탈환해냈습니다. 현재도 그럴까요? 보시죠. 지난 거래일에 실적이 잘 나와서 또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됐습니다. 1.16% 오른 20만 500원에 걸은 매수가 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ESSD도 빨간불을 켜고 있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기사 덕입니다. SK하이닉스 테슬라의 1조 AI 칩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른 건데요. 테슬라가 대규모 ESSD 장기 공급을 SK하이닉스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실적에서도 주인공은 ESS라는 이야기에 드렸죠. 지금 전력도 부족하고 또 AI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ESSD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1, 2년 전만 해도 서버용 저장 장치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HDD가 주로 활용이 됐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AI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이 SSD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장 규모를요, 최근에 그 트렌드포스에서 예측한 바로 따르면 계속 커져 나가고 있죠. 2024년 3분기 지금 추정치로는 68억 8,608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정미 이사님, 네. 혹시 오늘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 테슬라와의 맞선 이야기를 한 몫을 했을까요? 당연히 저는 한 몫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워낙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회사에서 제품 개발도 잘했지만 영업도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1조 원대 규모의 이 SSD 발주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어쨌든지 고객사 향으로 워낙 맞춤 제작을 잘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나온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업계 최대 용량인 60테라바이트의 이 SSD를 이미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에게 공급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도 이 제품을 아마 이번에 요청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AI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서 그 14조 원대 서버 및 반도체 투자를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중에 일부 어떻게 보면 부품을 SK하이닉스에 요청한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전력, 그다음에 빠른 처리 속도가 요구되는 그런 부품들을 원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이 SSD가 딱 거기에 맞는 제품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 세계 ESSD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 때는 5조 원 수준의 매출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3분기 때 9조 5천억 원대로 커진 걸로 보았을 때는 빠르게 지금 현재 그 서버용 DRAM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런 SSD 같은 저장 용량 장치 같은 경우에도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2027년도에는 300억 달러까지도 이 SSD 시장이 커질 것으로 현재 전문가들은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낙수 효과를 입을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I 발전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빨라져야만 하고 네. 그렇기에 기존의 메모리보다도 더 고성능인 ESSD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근데 이를 테슬라도 원하고 있기에 SK하이닉스랑 손을 잡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ESSD 관련주들이 좀 뜨거웠습니다. 뭐 FSD, 한양 디지텍 그리고 등등이 있는데요. 파두도 있고 삼화전기도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파두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SK하이닉스, 파두, 에이징랜드의 연결고리가 있나요? 네, 당연히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파두는 워낙 그 상장 초기부터 SK하이닉스와의 밀월 관계 때문에 그 사회면 뉴스에 더 많이 나왔던 걸로 저도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 파두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와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SK와 얼마 전에도 30억 8,232만 원 규모의 SSD 컨트롤러 매입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죠. 당시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메타 향으로 SK하이닉스가 파두에 발주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한번 움직였던 이력이 있었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정부 출연 과제로 인해서 AI의 필수인 LPDDR5 기반의 인공지능 반도체용 그 고용량 메모리를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SD 관련주가 움직일 때 항상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뜨겁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상승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25%가량의 상승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 ESSD라는 테마 안에서 이정민 이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대장주가 혹은 기대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파두를 한번 좀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요, 121선까지 한번 부근까지 하락을 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포트에 편입을 한번 시켜 놓으시면은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서는 오히려 파두가 더 매력적으로 끌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사과했대요. 그쵸. 그런데 사과한 것 치고는 목표가를 10,000원만 올렸더라고요. 좀 고집을 부리는 건지 아집인 건지 모르겠는데 SK하이닉스, 모건 스탠리도 그래 지금 당장의 겨울은 아니었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갈 수 있을지 마지막 의견 주시죠. 네,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보통 고집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10,000원밖에 안 올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121선 때부터 61선 때까지 하락을 한다라면은 꾸준하게 모아가시면은 배반하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회 좋은 삼형제가 다시 한번 좀 증빙이 되었죠. 그래서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SK 하이닉스 이렇게 3대 축을 이루면서 결국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1선 부근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 무난하게 시간만 좀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라면은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어린님이요. 10,000원 스탠리래요. 10,000원밖에 안 올렸다고요. 이제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도 확인을 해봤고 또 이러한 뉴스가 나와진다면은 위축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도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